이번에는 대통령실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돌연 연기를 했어요. 이제 일정 나흘 전 연기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렇죠. 외교적 결례다 그렇죠.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뭐 진짜. 네. 일단 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하세요. 먼저 네. 이게 그냥 그것도 아니고 국빈방문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국빈방문이라는 게 외교적으로 어떤 절차를 많이 거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조율을 해야 될 게 많아요. 굉장히 국빈방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럼요. 네. 이거 저거 일정부터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는데 이거를 나흘 전에 취소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취소를 갑자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메르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뭐 우리 이번에 팬데믹 이 문재인 대통령도 했거든. 근데 이제 중동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이건 나는 게 그냥 딱 서로 익스큐즈가 됐는데 지금 독일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갑자기 나흘 전에 툭 던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유도 얘기하네. 이거 뭐 김건희 얼굴 보여주기 싫다 딱 이거 하나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나 화나. 그러니까 이게 국격이 떨어지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거 김건희가 뭐라고 이렇게 지금 이 난리를 해야 돼. 이거. 아니 의사들의 집단 행동, 뭐 의대 정원 확대 이것 관련해서 좀 나라가 시끄러울 것 같고 민생 챙겨야 되고 외교 안보적인 나흘 전에 문제가 독일을 저렇게 못 옥주면서 한다고 그거를. 있으니까 이렇게 뭐 순방이야 다음에 가도 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얘기인데 한 4-5가지 이유를 쭉 냈더라고요.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네. 근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라는 이슈가 없었으면 과연 그 이슈만 가지고 다른 이슈만 가지고 과연 국빈 방문을 취소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또 가실 때 또 무슨 백 같은 거 하나 들면 그것이 무슨 에코백이든 나갈 때도 좋아하잖아. 그리고 명품백 사잖아 가서 돌아다니면서. 자중하시오. 나 진짜 자주 갈게. 빈센트님이 뭐 하셨어요. 네. 에코백을 드시든 아니면 빈손으로 가시든 또 많은 논란들이 불러일으켜질 거예요.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일단은 그러한 외국의 방문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옳은 판단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정무적인 판단은 그러면은 몇 달 전에 해야 되는 거야, 솔직히. 김건희 여사 백 사건 나오고 명품백 수수 사건 나온 게 벌써 11월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안 그려지나? 대담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담도 했지만 대담을 했잖아요. 욕만 먹었고 지금 뭐 이게 무슨 작은 파우치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결례예요. 나흘 전에 결례지. 이런 식으로 취소를 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화나는 거는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요. 선진국 이런 거는 북한 같은 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표변하고 돌변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정상적인 G7, G8 좀 이거 격에 맞는 좀 외교도 하자. 북한에서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하는 게 김준일 평론가님이 가끔 북한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김정은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미사일 실험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맞춰서 방한해서 윤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일본 후지 TV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관련 보도를 부인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후지 TV 보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데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후원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윤 대통령을 후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먼저 방안을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기시다가 오면은 갑자기 우리 정부 국민의힘이 막 대승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요런 내용이 들어간 건 맞잖아요. 후지 TV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시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근데 뭐 이제 명분을 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은밀하게 이제 제안을 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거는 뭐 기자도 알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후지 TV가 보도한 거잖아요. 애드벌룬 띄워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싹 보고 반응 보고 또 이제 한국 쪽도 이제 어차피 보도가 될 테니까 이거를 상황 보고 이제 하는 거 저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월 20일 날
이날이 또 춘분이에요. 근데 일본은 휴일이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외교를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야구 보러 가고 놀러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일본 내 안 좋은 여론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가 있고, 이게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잖아요. 여기에 일본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오타니 쇼헤이도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최고 투수로 저는 잘 이제 모르는데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일본 최고 투수도 여기에서 LA 다저스에 있고요. 샌디에고에도 마무리 투수 마스이 유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총출동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특히 이제 저기 총리가 되게 좋아. 그 예전에 WBC 시구도 했어요. 그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기시다 지금 내각 지지율의 NHK에서 보면은 25%예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못해요. 심지어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지금? 지가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이런 활동으로, 특히 지금 일본에는 지금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자민당 의원이 여러 명이 지금 날아가고 막 장관 사퇴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외교적으로 타개해 보기 위해서 3월 달에 한국 방문, 3월 20일에 4월 달에 미국 방문, 그리고 북일 정상 외교 뭐 이런 것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어서, 근데 가는데 혹시 우리가 너희 총선에 도움도 될 수 있어. 뭐 이런 명분을 좀 실었다 이렇게 보는 거. 너무 그래서 국내 정치를 위해서 뭐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기시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시각보다는 기시다가 지금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네. 그래도 기시다가 와가지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도 하고, 독립기념관 가서 좀 참배도 하고, 그렇게 좀 모습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기시다가 그런다고? 지켜보시죠. 아니, 기시다가- 도와주러 온다며. 윤 대통령을 도와주러 온다면서요.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논의하러 온답니다. 그래 뭐 논의해봤자 뭐 답이 없는 걸 뭐 어떻게 그거 해요. 논의를 하고 뭐 북일 정상회담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그런 거 한대요. 방한을 하게 되면 꼭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맞는데. 근데 만약 그런 식의 방안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뭔가 환영하는. 의미가 있죠, 사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련해 그 조그만 파우치, 네, 이게 어디 보관 중인지도 사실 좀 관심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MBC가 지난달 말에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통지가 왔는데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보내면서 이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MBC 진짜 조심하세요. 지금. 왜 자꾸 아니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처음 비대위원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가감없이 하다가 어제 솔직히 자기 심정을 고백을 했거든요. 네. 나 하마터면 잠길 뻔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우리 MBC도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홍보하는 거야? 여기 잠기는 거야? 나? 이게 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말이 되나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시민단체인지 아마 보수파 단체에서 김정숙 여사 막 뭐 호화 의상, 뭐 옷 구입비 내용 막 그런 것들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똑같은 사유예요. 국가 중대한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가 된다, 해친다. 그래서 공개를 안 했거든요. 이게 상투적인 답변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왜 국가 이익에 해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역대 정권하의 하나의 관례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 김정숙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수사 들어갔더라고. 김정숙 네. 여사 청와대 경호원한테 수영 배웠다고. 좀 아니 뭐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원은 수사를 경호 하면 업무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맞는데, 그 수영을 배웠다고 하는 게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걸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들어갈 일인가? 진짜 좀 너무한다, 그러니까 해도 좀. 근데 사례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윤전추 뭐 행정관에게 개인적인 헬스 트레이닝을 받았다 해가지고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막 검찰 경찰 수사가 좀 진행됐었죠. 지금 쌓여 있는 게 문제죠. 많잖아요, 근데. 많아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이 좀 어떻게 바라볼까?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그럼 김건희는요, 이게 생각나요. 사실 물타기가 되는 게 아니라
환기시켜요 이거를. 그러면은 왜 김건희는 수사 안 해? 왜 청탁금지법 안 해?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지금 왜 다 1심이 지나가지고 이제 2심 가고 있는데 왜 아직 기소 여부도 판가름도 안 해? 막 이런 유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러니까 사실 못하겠어요. 국가기록물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가 국익의 현저한 침해가 어떤 이익의 침해가 되는지가 좀 의문이긴 하죠. 네. 의문이네요. 국가기록물이니까. 그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사실 지난해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제 장제원 의원 등이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이제 쓴 비용, 그 회동 그때 이렇게 쫙 도열해가지고 인사하고 이랬던 비용도 이제 국익 침해 근거로 비공개 통지를 했는데 법원에서 관련 정보 공개하라고 판결했더라고요. 그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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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법원이 진짜 우리나라 법원이 이래저래 욕 먹어도 정말 훌륭한 판결 많이 한다. 그래서 그 근데 생각합니다. 횟집에서 쓴 비용이 국익 침해 왜 근거가 될까? 이해를 못 하겠네. 공개가 일단 근데 그냥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비공개야. 일단 비공개로 하는 게 관습이에요. 관습.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지명 당시에 이제 구구 유튜버로 논란이 됐던 김채환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이제 공식 유튜브에 네. 상당히 자극적인 썸네일로 가득한 윤 대통령 옹호하는 내용에 좀 보면 썸네일 보시면 이제 저런 이제 내용을 이제 사실 공무원 인재개발과는 무관한 내용의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맞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아무리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사적인 감정을 동원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좀 이러한 일들이 자꾸 선례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 자리에 간 사람들이 또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강하게 뭐 주장하는 모습 보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과 사람과 대통령과 장관들, 인재개발원장 다 바뀔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법과 규정에 의한 시스템은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고 이런 걸로 본인의 일을 해야 되지. 정치적인 이건 사실상 정치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게 근데 놀랍지 않아. 놀랍지 않다. 놀랍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부 저는 좀 심각해요. 여러모로. 심각해요. 예.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지금. 예. 근데 이 차원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지난해 11월에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서 해킹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물론 이제 이게 공식 메일은 아니고 외부 메일 쓰다가 해킹을 네이버 메일 썼답니다. 네이버 메일 쓰다가 이제 해킹을 당한 건데 사실 이제 공직기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이라면 이게 내용에 보니까 대통령실 뭐 일정 메시지가 해킹당한 거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전에 알아차리긴 했지만 이게 해킹당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뚫리면은 국가의 안보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공직기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걸린 게 한 건인지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대통령실 메일과 개인 메일 그냥 섞어서 쓰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지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대통령실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이분이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공이 아니에요. 늘공이라면서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실은 알 건데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할 때는 항상 공식적인 정부의 인증을 받고 보안을 받는 이메일을 써야 된다는 거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실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추측이 돼요. 네. 네. 뭐 이제 북한 해커 부대가 굉장히 유능하고 뭐 만능 북한설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 만능설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이거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보의식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수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거의 특정이 됐다라는 것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일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북한이 이미 알고 있고 직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타겟팅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지금 북한 쪽에서 지금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다 조직도까지 그래서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예 컴퓨터가 이를테면은 해킹되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내가 맨날 이렇게 참여하는 학회나 뭐 이런 걸로 첨부 파일을 보내면 첨부 파일 딱 여는 순간 이게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그러면은 이거 자체 그냥 컴퓨터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이 북한한테 다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메일이 해킹이 된 건데 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공식 라인이나 이런 어떤 절차 같은 거를 특히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거는 큰일이에요, 진짜. 예. 그렇죠.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답답하네요, 좀.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시순집 중에 인터뷰하면서 이게 북한에서 이런 시도가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북한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의 해킹 시도는 계속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안 규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 이런 식으로 혼용하던 게 점검을 아닌가 이제 의심이 된다. 좀 이거 다 점검해야 되는 거 점검해야 아니냐.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거 잠깐만 볼게요.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됐어요. 이제 사실 뭐 어제 측근 배 씨가 이제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좀 예고된 거죠. 사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크든 작든 잘못이 있으면은 뭐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뭐 정파 이런 거 떠나가지고 다 이제 뭐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소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뭐 기소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잘못이 있으면 한번 CCTV 따라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김건희는요? 그럼 김건희는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김건희는? 김혜경 여사가 참 박절하고 매정하게 밥을 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참 정에 끌려가지고 밥을 사준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밥을 사준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카드 썼으면 됐어, 그냥. 하여튼 이거는 법인카드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이거를 10만 원 썼다고 참 기소하는 것도 이게 맞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제 10만 4천 원의 법인카드와 네. 300만 원짜리 명품 디올백이 네.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300만 구도가 원 치가 문제가 아니라 23억 원 수익을 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게요. 왜? 왜 그런 마음이 좀 드냐면 잣대가 공정하지가 않다. 이중 잣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의 공적인 사법 시스템이 특정한 개인들에게는 다른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잘못한 것은 똑같은 잣대를 갖고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죠. 우리 편이라고 기소 안 하고 인정상, 감정상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